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젠테이션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을 나가거나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 이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글쓰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를 소개하거나 이력서를 보낼 때에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단하게 자기의 그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 배우셔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말기라는 성석재 작가의 번쩍하는 황홀함으로 문학동네 책 속에 들어있는 초단편 한 편을 가지고 그것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먼저 자기만의 주제를 잡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3개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6개 정도로 할 것인지 이렇게 자기만의 그 테마를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문학의 경우에는 작가를 먼저 테마로 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전개를 뭐 3단계로 할 것인지 5단계로 할 것인지 작품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해보세요. 저는 말과 말기를 3단계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내용 1, 2, 3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과 말기이니까 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말기에 대한 거, 그리고 말기를 알아듣는 3가지 방법,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그 작품을 나눌 것인지 일단 내용 전개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만의 주제를 정해보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책을 그냥 베껴서 내는 거에만 너무 치중하였 녹음을 한 것도 너무 부실하게 녹음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수업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가 소개를 할 때 작가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 성석재가 1995년 문학동네로 등단을 했어요. 그의 등단작이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였거든요. 그리고 그의 소설집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정말 재밌어요. 첫사랑,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감동인 작품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지 작품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지금 오늘 하는 작품은 요 소설집에 없는 다른 거죠. 진짜 번쩍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내용 전개 1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나오는 아들, 젊은이가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늙은 당나귀를 딸려 보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당나귀죠. 그 당나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움을 받도록 보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아버지의 말을 완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매사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돼요. 내용 2번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봐요. 근처에 있는 농부에게. 그러니까 농부가 알려줍니다. 하나는 험하고 지름길이고 하나는 멀고 평탄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나는 긴 길은 싫어. 지름길로 갈 거야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름길로 딱 들어서죠. 내용 전개 3번째입니다. 지름길로 가서 너무너무 헥헥거리며 힘들게 산마루에 도착했어요. 자,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더우니까 비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가 막 내려서 이제 당나귀 미끄러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이러는 거야. 길이 끊어지면 어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길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기로 가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허겁지겁 되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늑대가 나타나면 어쩌나? 이렇게. 자, 어떻게 될까요? 예,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확 되돌아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바로 당나귀가 이 젊은이의 길을 꽉 물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말 어때요? 하자마자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침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성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최명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에요.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여러분의 정신 세계를 나타내는 말 함부로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무게가 있는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5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모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는 말 중에 긍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에 가까운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하는 삶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젊었으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안 돼. 저거 너무 귀찮아. 이런 거, 부정적인 언어들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귀에 대한 건데요. 귀 이자로 이루어진 글자죠. 바로 들을 청자입니다. 이 글자를 쭉 파자해서 보면 귀 이자와 밑에 왕자가 있어요. 이 왕은 하늘과 인간과 땅을 연결해주는 왕인데요. 귀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땅, 현실을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귀죠. 우리가 잘 들어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열 십자가 있고 눈, 목이 있거든요. 눈으로 10번 보고 한 일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말 귀를 알아듣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히 배려심이 생기겠죠. 말귀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말귀를 열어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귀를 알아듣는 3가지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오늘 그 말귀를 알아듣는 방법 배울 건데요. 정말 쉬워요. 예, 첫 번째, 따라 말하기예요. 예, 따라해보세요. 따라 말하기. 따라 말하기는 이런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 야,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에 성공했대. 예, 지난 주에 이제 이게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치료제가 개발됐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애인이 생겼어. 애인이 생겼어? 이렇게. 근데 정말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따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언어의 주요 단어를 따라서 말해주는 것. 그게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따라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데 호흡 맞추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대, 성공했대 이렇게 말하면 성공했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애인이 생겼는데 정말 못생겼어. 어떡하지?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호흡의 톤, 그 다음에 빠르기 이런 거를 따라해 주는 게 바로 호흡을 맞춰 주는 겁니다. 자, 3번째는요. 거울 대어주기예요. 이거는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그가 서 있으면 나도 쓰고 그가 머리를 긁으면 나도 머리를 긁고 이렇게 그가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해 주면 말을 잘 들어주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소통을 할 때 행복한 소통 가능하겠죠?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석재의 작품 말과 말귀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당나귀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끝에 나와 있는데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두 예언자가 될 수는 없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석재의 작품 문학동네 185쪽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